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치킨집. 배달할 음식을 기다리던 기사가 출입 명부가 놓인 테이블을 향해 걸어가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명부를 찍습니다. 가게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자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합니다.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던 배달기사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던 경찰과도 2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찍은 사진이 발각되고서야 촬영 사실을 인정했지만 왜 찍은 건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직접 확인을 현장에서 했고요. 그 기사분은 또 자기가 어떤 처벌을 받냐라고 경찰한테 물어보기도 했고. 해당 가게 직원은 한 달 전쯤 또 다른 배달기사가 출입 명부를 찍는 걸 목격하고 사진을 삭제하게 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안 찍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찍은 거를 지우지 않으시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지우겠다. 점포마다 출입 명부를 입구에 놓아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다 보니 노출된 개인정보를 노리는 경우가 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광고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활용하거나 유출하거나 또는 판매했을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또는 금융사기 같은 데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찍은 행위만 가지고는 범죄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20대 남성이 서울 종로구 식당에서 출입 명부를 몰래 찍다 적발됐는데 건조물 침입죄로만 처벌받았습니다. 경찰관이 그 찍은 사진을 적발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애매해요, 이 법이. 그 사람이 어디에 제공하거나 범죄에 활용을 하거나 그런 걸 모르잖아요. 전문가들은 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미비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촬영한다거나 이런 것도 나중에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기 명부는 가능한 한 없애고 QR코드나 안심콜 제도를 더 활용하도록 자영업자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루마니아에서 우리에게 백신을 보낸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구걸할 처지냐, 이건 굴욕적이다라고 하는 대변인의 설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원내대변인, 이건 이제 수석 대변인, 폐기 직전에 백신을 갖고 오느냐, 우리가 백신 처리국이냐, 난리가 났습니다. 자, 대변인들이 공세를 펴니까 대선 주자들이 대변인들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바통을 넘겨받았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백신을 갖고 온다는 기사에 유승민, 홍준표 두 대선 후보가 왜 이 모양이냐라고 정부를 비판했는데 설명이 제대로 되니까 또 다른 기사가 등장합니다. 유승민, 홍준표 두 사람이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라고 하는 기사까지 나와버립니다. 자, 루마니아와 우리의 백신 스와프가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가 루마니아에 옛날에 진단 키트 등 방역 장비를 지원한 게 있는데 그걸로 루마니아와 우리 사이에 협력 관계가 잘 맺어지고 이제 백신을 서로 남을 때 보내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스와프를 협의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또 뭘까요? 서민 교수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해명이 다 끝나버린 다음에 23일 날 오후 5시가 넘어서 옮겨 적는 언론도 있습니다. 서민 씨가 뭐라고 했냐면 문 대통령이 오죽하면 루마니아에 백신을 구걸했을까, 국격이 녹아버린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뒤늦게 이걸 23일 5시가 넘어서 뉴스원에서 보도를 하는군요.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백신을 만드는데 내 몸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내주는데 기껏해서 공원 입장료 조금 깎아주고 봉사 시간으로 인정해주고 이래가지고서 누가 하겠냐, 이런 온라인에서 만든 가짜 뉴스가 있었었는데 보십시오. 백신을 개발할 때 거기에 시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백신 개발하는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얼마를 받는지는 프라이빗한 거죠. 그 사람만 알게 돼 있습니다. 미국을 보면은 대충 한 $50에서 $300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국가는 여기에 얹어가지고 고맙다고 공원 감면을 해준다든가 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든가 그런 겁니다.
또 온라인에서 떠돈 가짜 뉴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이게 지금 공항에 도착해서 우리 대표단이 모더나에 가서 백신을 빨리 달라고 지금 다그치러 간 장면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에 골프 치러 갔냐, 골프백을 왜 들고 갔냐라고 논란이 된 사진입니다. 잘 보시면 이건 호텔에서 흔히 쓰는 크라운 러기지 카트고요. 그 뒤에 우리 대표단의 카트가 따로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누군지 모르지만 상당히 부자가 골프 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항에서 쓰지 않습니다만은 거기에 골프채를 담아가는 중이고 우리 양복을 입은 두 사람은 우리 대표단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이렇게 나온 장면을 탁 캡처해 가지고 가짜 뉴스 만들기 좋게 속인 겁니다. 언론이 곧바로 팩트 체크했는데 아직도 이게 떠들고 있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승객의 골프백 짐이 겹쳐진 가짜 사진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현재 이송해야 할 현지인들이 카불 공항에 진입 중인 상황이고 또 내일 중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카불 공항 주변이 굉장히 혼잡해서 공항 진입 과정에서 여러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직원과 가족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까스로 카불을 탈출해서 카타르로 갔던 대사관 직원도 다시 카불로 투입하고 또 군 수송기 3대도 현지로 보냈는데요. 일단 군 수송기는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대기하면서 공항에 이송 대상자들이 집결되는 대로 카불과 이슬라마바드를 오가면서 이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 우리 정부가 목표로 했던 국내 이송 인원은 427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 차관은 오늘 이송 대상자가 380여 명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곳곳에 탈레반 검문소가 세워진 상황에서 공항까지의 이동 자체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앞서 아프간인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카불 공항까지 이동하느냐에 작전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공항까지 도착했더라도 주변이 혼란한 만큼 최종적인 국내 이송 인원은 탑승이 완료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국내로 이송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은 현지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도왔던 직원과 그 가족들입니다. 우리 대사관에서 통역을 하거나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또 학교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엔지니어 등인데요.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악화하면서 우리 대사관에 신변 안전 문제를 호소하면서 한국행 지원을 요청했고 또 정부는 인도주의적인 우려와 또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고려해서 이들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조력 아프간인들의 국내 이송 배경에 대한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우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그리고 유사한 입장에 처한 아프간인들을 다른 나라들도 대거 국내에 이송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8월 이들이 국내 수용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들도 현지인 통역사와 직원들에 대한 이송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달 초를 기준으로 미국이 15,000명, 영국 1,700여 명, 캐나다 800여 명, 독일 700여 명을 자국으로 이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와 자녀들을 한국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공군은 수송기 석 대를 동원해 계주를 하듯 작전을 펼쳤습니다. 침투와 고공 강화가 특기인 특수부대 요원까지 투입됐습니다. 긴박하게 전개된 당시 상황 이승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도착한 공군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 2대.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아프간 현지 조력자들을 빠짐없이 실어 나릅니다. 전시에 가장 먼저 적지에 침투하는 공군의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인 공정통제사 CCT가 아프간 조력자 자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침투와 고공 강화, 사격, 항공 관제 등 다양한 특수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CCT는 미라클 작전에 항공 호송 요원으로 참가해 경호와 항공기 탑승 안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C-130J 수송기는 미사일을 교란할 수 있는 플레어를 갖춘 데다 전술 비행이 가능해 먼저 투입됐습니다. 실제로 카불 공항 인근에서 C-130J는 급강하와 급상승,
좌우 90도에 가까운 선외 비행 등 지대공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전술 기동에 들어갔습니다. 공중급유기 KC-330을 가지고 왔고 그거는 실제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C-130 전술 비행이 가능한 수송기를 가지고 가서 이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선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가 아프간 협조자들과 가족이 함께 한국에 올 수 있게 배턴을 이어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이달 초부터 이번 작전을 준비했다며 원래 민항기를 이용하려 했지만 상황이 급박해져 군 수송기를 투입하는 비상 계획이 시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 계획은 민항기를 투입해서 수송하는 계획이었는데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을 하고 우리 대사관도 철수를 하게 되고 기존의 우발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던 군 수송기를 투입하는 계획을 즉각 시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프간에 군용기를 보낸 국가 중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아예 이송에 실패했고 호주는 50명, 독일은 7명 이송에 그칠 정도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수송기 3대와 공군 특수요원까지 투입한 미라클 작전은 이름 그대로 기적적으로 아프간 조력자들과 가족들을 위험에서 구해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아프간 조력자들을 카불에서 구출하는 미라클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은 현재 격리 중입니다. 항공기에 아프간 조력자를 워낙 많이 태워서 이륙 한 개 중량의 200kg만 남겨놓기도 했고 군인들은 귀국 때까지 한숨도 못 자고 선체로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조종사 송민성 소령은 지난 9일부터 휴일도 반납한 채 미라클 작전 준비에 들어갔지만 끊임없는 변동사항에 시달렸습니다. 목적지가 아프가니스탄이다 카불이 제일 처음 거론된 목적지였고 그 다음에는 쪽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이번에 갔던 파키스탄 그리고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런 여러 곳들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중국이 군용기에 영공 통과를 껄끄러워하는 만큼 동남아로 경로가 잡혔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는 여러 나라의 군용기로 북적였습니다. 카불을 탈출한 아프간 조력자들을 최대한 많이 태우다 보니 하마터면 이륙을 못할 뻔했습니다. 또 항공기 이륙 중량 최대치에 거의 근사하게 딱 맞아떨어져서 정확하게는 한 400파운드 정도, 그래서 한 200kg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공군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인 공정통제사 CCT 김모 상사는 현지에서 테러에 대비해 완전 무장한 채로 귀국하는 군용기 안에서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선체로 철저한 감시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적진에 항상 먼저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는다는 건 좀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었고 항공의무 요원인 유재훈 원사는 거리두기는 일단 포기하고 최대한 많은 조력자를 안전하게 태워오는데 집중했습니다. 임무를 준비할 때는 100명 이하로 저희는 처음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인원을 정말 태울 때는 저희 크루들도 정말 어디 서 있을 데도 없을. 지금은 작전을 마치고 격리 중이지만 카불에서 이륙하던 순간 환호성이 터져나왔을 때 한숨도 못 잤던 피로가 씻겨나간 희열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몸은 매우 힘들었지만 정말 그 카불 공항을 이륙하던 순간은 군인으로서 정말 뿌듯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온 모든 조력자분들이 당당하고 건강하게 대한민국에서 행복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필승! YTN 이승윤입니다.